자, 그러면 일단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비타, 블록, 캡컷 이런 어플들 외에도 브루라는 어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 YT 크리에이트라고 제가 받아놓은 요거는 유튜브 자체에서 만들어진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얘네들은 워터마크도 찍히지 않고 굉장히 좀 쓸만한 프로그램들이니까 나중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핸드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자세히 편집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화면이 작으니까. 근데 이 캡컷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일단 더 좋은 점은 PC에서 모바일에서 둘 다 무료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과 효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그래도 많이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료예요. 그러기 때문에 워터마크도 안 찍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시기가 굉장히 좀 편리한 도구라 요걸로 저희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캡컷을 들어가서 보시면요. 일단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쪽에 있는 이 캡컷 로고와 텍스트 이미지 자동 컷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캡컷에 들어와서 많이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영상을 직접 만들 때는 요 세 프로젝트를 눌러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희 화면에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화면에는 프로젝트라는 게 안 보일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이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 캡컷으로 영상을 편집을 한 것들이 프로젝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좀 더 수정하겠다면 여기 들어가서 수정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내가 이제 만들 어떤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 과정의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해요. 이만큼이나 그 동안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몇 개는 더 지웠어요, 뒤쪽은. 자, 일단 편집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옆에 템플릿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여기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템플릿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템플릿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직접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트, 브이로그, 뭐 뮤비 스타일 챌린지 등의 카테고리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보시고 마음에 드는 형식을 고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요 디자인 중에서 나는 뭐 이런 게 마음에 든다 또는 뭐 이런 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고르세요. 눌러보면은 또는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죠. 한번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요런 걸 골랐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렇게 아이 사진을 넣으면 아마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템플릿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 템플릿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템플릿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네요. 근데 어떤 거는 하나만 나오고 어떤 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템플릿을 만들 때 필요한 사진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요거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딱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이거를 이제 내가 효과를 넣었으니까 미리 보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파란색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편집 효과 로딩 중이 거쳐지면서 미리 보기로 편집이 될 사진,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경우는 진짜 쉬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이고 내가 거기다가 영상이나 사진만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로딩 다 되거든. 한번 볼게요. 자, 좀 템플릿을 바꿨어요. 자, 미리 보기에서 로딩 중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든다면 위쪽에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템플릿으로 부른 거는 여기 위쪽에 이렇게 캡컷이라고 워터마크가 찍혀 있죠. 자, 내보내기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공유 대상을 만약에
캡컷 워터마크를 제외하려면 틱톡에 올리는 걸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장 후 틱톡의 공유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보내는 중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제 핸드폰 틱톡이 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갤러리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받아진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캡컷 로고가 안 찍혀 있죠. 그래서 일단 틱톡에 공유하겠다 해놓고 틱톡 계정 자체가 안 깔려 있으면은 어차피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바로 내 갤러리에는 그 캡컷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지 않은 상태로 템플릿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뭐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올려서 띄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죠? 한번 간단하니까 템플릿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요거 잘 되셨다 싶으면 저는 이제 편집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안 되신 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버튼, 요 편집 버튼을 누르면 아까 처음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팅 하나만 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 위쪽에 캡컷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요 육각형 모양 보이시죠? 이게 설정 창이에요. 여기 오른쪽 상단 맨 끝에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캡컷은 워터마크가 찍히는 대신에 맨 끝에 캡컷이라는 까만색 화면의 엔딩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그 엔딩이 기본 엔딩으로 뜨는데요. 난 그걸 없애겠다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아마 이렇게 체크가 돼 있었을 겁니다. 여기를 눌러서 풀어버릴게요. 엔딩을 삭제할까요? 해서 삭제 누르시면 이렇게 엔딩이 꺼졌죠. 이렇게 엔딩을 꺼주세요. 물론 엔딩을 안 끄고 편집할 때마다 그 엔딩 삭제를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은근히 까먹을 때도 있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엔딩 추가가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딩 추가를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꺼두셨다면 다시 왼쪽 상단에 X 눌러서 나갈게요. 못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하늘색 새 프로젝트라는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앨범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실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요, 보글보글 끓는 예쁘게 이제 플레이팅 되어 있는, 이게 좀 더 이쁜가요? 요걸로 하자. 요 영상을 일단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더 영상을 가져올 거라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눌러주시면 요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달립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중간중간에 추가해서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무 여러 개를 가져다 놓으면 헷갈리니까 일단 한 개만 가져와서 그 뒤에다 영상들을 붙여 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영상 한 개를 고르셨죠? 그러면 아래쪽에 오른쪽 하단이에요.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은 내가 여러 개를 먼저 가져와서 하겠다. 그럼 여러 개를 선택하시고 추가하시면 영상에 아까 여기 1, 2, 3, 4 생기잖아요. 찍으면 이 순서대로 배치가 돼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한 장만 선택을 했고 추가를 누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영상의 오른쪽 하단에 초가 보이죠? 제가 선택한 요 영상은 6초짜리 영상이에요. 얘는 뭐 10초, 11초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했고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영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 구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편집 창인데요.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미리 보기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세모 있죠. 이 세모를 누르면 여기 있는 이 하얀색 막대기가 움직이면서 이 영상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이 밑에 부분은 무엇이라 하냐면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0.00, 뭐 0.1, 0.2, 0.3 이렇게 거의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뭐 편집, 오디오, 텍스트에서 있는 얘가 간단히 말하면 메뉴죠.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한번 눌러서 한번 가져온 영상을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얀색 바가 이 영상을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죠? 자, 이렇게 저는 음식 부분을 찍었는데 여기까지만 가져오고 싶어요. 여기 가니까 막 손이 나와. 그죠? 그래서 요쯤까지만 내가 가져오고 싶다 하는 부분에 요 흰색 막대를 맞춰주세요. 저는 일단 기준선이라고 부를게요. 자, 흰색 막대를 이렇게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 만약에 앞쪽을 잘라내고 싶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앞쪽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릴 거고, 만약에 뒤쪽을 자르고 싶다 그럼 뒤쪽에다 이렇게 놓고 필요한 데까지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자를 거예요. 자, 기준선 한번 이렇게 옮겨 보셨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 영상 한 개 한 개, 한 컷 한 컷을 무엇이라 하냐면 클립이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얘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 보면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쳐지면서 앞쪽과, 앞쪽은 지금 잘라서 안 보이지만 이 뒤쪽에 이렇게 좀 넓은 하얀색 면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 뒷부분의 장면을 없애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흰색 막대를, 이 흰색 넓은 이 부분, 얘를 당겨서 이렇게 맞춰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밑에 보시면 분할이라고 있어요. 하단에 여기 분할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삭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영상이 선택되어 있을 때 이 넓은 바 여기를 누르면서 당겨서 이렇게 필요한 데까지 잘라버려도 돼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어쨌든 흰색 바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눌러서 뒤에 여기 선택되어 있죠? 삭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라 일단 이렇게 한번 자르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자르는 부분이 어려우신 분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하나만 가져왔잖아요. 영상을 이어서 가져오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영상을 더 붙이고 싶어요. 또는 뭐 사진을 더 붙일 수도 있겠죠. 그때 여기 있는 플러스를 다시 눌러서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할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사진도 되고 영상도 돼요. 지금 동영상인데 만약 사진이면 사진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초랑 25초짜리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그리고 추가하면은 뒤쪽에 이렇게 영상이 따다닥 붙었죠. 지금 어디까지를 쓸까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나는 여기까지만 쓰고 싶다. 그럼 또 갖다 놓고 이렇게 줄여서 맞추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쯤에서 손이 나오는 부분쯤에서 이번엔 앞쪽을 좀 자르겠다.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근데 이거를 짜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영상을 분할하고, 짜는 건 여기 다 짰잖아요. 꼭 끝까지 짜는 걸 보이고 싶진 않으니까. 아이고, 너무 넘겼네. 이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좀 그래서 좀 맞출게요. 짜서 여기까지 다 짰어요. 이 뚜껑 덮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또 발을 갖다 놓고 얘를 분할을 하면 이 사이가 분할이 되죠.
그럼 여기 열심히 끝까지 짜는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선택해서 삭제. 이렇게 중간 부분에 필요 없는 건 시작 위치를 자르고 끝 위치를 자른 다음에 중간을 찍고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뚜껑 바로 닫는. 근데 여기서 뚜껑이 안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뚜껑을 찾아서 닫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뚜껑이 안 맞아서 다시 열고 있는 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쯤에서 뚜껑을 닫는 이 위치쯤에서 또 없애고 싶어요. 그럼 선택해서 필요 없는 데를 당겨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이게 넣는 재료 넣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안 찍힌 것 같고, 이쯤까지 해서 이번엔 냄비 뚜껑을 닫는 부분 이렇게를 놓고 이렇게 뚜껑 닫는 걸로 이렇게 놓죠. 여기 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까지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부분이 또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도 잘라내면 돼요. 이게 이렇게 가려지면 이게 잘 안 맞춰지잖아요. 그럴 땐 분할하고 삭제해버리면 편해요. 이렇게 컷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날릴게요. 요 컷은 삭제. 그래서 영상 만들다 보면은 얘는 필요 없는데 이런 게 있으면 가져왔던 것도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해요. 그러고 이렇게 또 우리가 가져올 걸 고를 건데, 어쨌든 앞에 가져온 것들은 가져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져온 거를 선택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좀 보글보글 끓는 그런 느낌을 필요해서 찍었긴 한데, 그런 느낌이 영상에서는 좀 구현이 안 된 것 같긴 해서 좀 아쉽네요. 여긴 좀 끓고 있다. 그죠? 요거는 요거 얘는 가져올까 말까. 네, 이거 떠먹는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추가. 그러면 이렇게 더 추가가 됐죠? 이게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겠다. 선택하시고 잘라내면 됩니다. 얘는 냄비가 크게 나오다가 갑자기 작아져요. 예, 물론 제가 들면서 컷을 잘랐기 때문에, 약간 일부를 촬영한 거기 때문에 가까이 찍은 것도 있고 좀 멀리 찍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난 좀 더 늘리고 싶거든요. 키워서 아까 여기 후라이팬이 이따만 했던 게 요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늘려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영상을 밑에를 선택하고 보면 여기 파란색 테두리 같은 게 생겼죠. 그럼 두 손가락으로 늘려주세요. 반대로 줄이는 거 또는 회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것까지는 안 남겨도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끝에가 얘를 터치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분할하고 뒤에를 삭제. 이렇게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보일 때는 당겨서 맞추는 게 편한데, 아까 같이 끝을 좀 많이 잘라야 되는 경우는 끄트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분할하고 삭제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영상에선 지금 여기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굳이 여기 지금 조리도구가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터치하고, 여기 흰색 바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죠? 그럼 분할, 앞에를 선택해서 삭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기서 뱅글을 이렇게 돌려서 찍긴 했는데 얘 찍을 때랑 편집할 때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필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선택해서 여긴 흰색 바 보이니까 이렇게 당겨서 삭제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요, 그 다음에가 여기 플레이팅 된 사진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요리가 이런 상태로 놓으면 되게 배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앞에다가 결과 사진을 먼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결과 부분이 이 끝에도 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선택을 하고 맨 끝에 보시면은 요 밑에 이제 목록에서 맨 끝이 아니라 중간쯤 있네요. 복사가 있는데 이 복사는 영상을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꾹 눌러서 옆으로 쭉 옮기면 이 영상을 내가 놓고 싶은 데다 끌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꾹 눌러서 당겨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지금 현재는 46초. 여기 보면은 끝에 이제 46이라 적혀 있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영상의 총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6초 정도의 영상을 지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일단 플레이를 할게요. 지금은 간단히 자르기, 붙이기만 한 단순 컷 편집 영상입니다. 보니까는 요 끝에 요 막대 조금 보이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난 여기까지만 쓰겠다.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는 또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미리 보기 하면서 먼저 컷을 맞춰요. 근데 여기서 뚜껑을 닫았는데 얘가 갑자기 보이거든요. 저는 반대로 뚜껑을 여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게 영상 편집이 좀 재밌는 게요. 이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둔 것을 제가 요 끝에 보면은 역방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 영상 클립을 거꾸로 뒤집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뚜껑을 여는 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수정을 해가는 거예요. 영상을 찍을 땐 딱 이 장면만 찍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찍지 말고 보통 앞부분 약간과 뒷부분 약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컷 편집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편집을 할 수 있으시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이 끝까지 필요 없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쓸 거니까 여기까지만 당겨서 맞출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컷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터치하고 두 손가락으로 조금 늘릴게요. 왜냐면은 후라이팬들이 컸는데 여기 와서 작아지니까 이 장면도 조금 늘리죠.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 따라 물론 좀 다르겠지만 얘가 이제 튜토리얼 영상이라 할 때 속도가 좀 빨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금 하이라이트 부분은 좀 천천히 진행이 됐으면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영상을 컷 편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시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일반과 곡선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일반을 설명할게요. 일반은 뭐냐면 등속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일반이고, 곡선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은 빨리, 내가 원하는 부분은 늦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의 이 위치, 이 클립의 위치를 조금 짧게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일반에 가서 여기 속도를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2배 정도로 맞춰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넘어가죠. 조리 과정은 예쁘진 않으니까 이걸 오랫동안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 2배속 정도로 조절하겠다. 이렇게 맞추면 이 부분이 이제 2배속으로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뚜껑 닫는 것도 2배속 할까요? 이 부분도 나는 2배속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상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찍은 영상인데 이것도 굳이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여기도 2배속 정도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자, 일단 궁금하실 테니까 속도에서 일반 말고 곡선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릴게요. 곡선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들이 보이죠. 여기서 내가 유형을 골라도 되고 사용자 지정에서 내가 편집을 직접 하셔도 돼요. 요 동그라미들이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 중간에 가운데가 원래 속도예요. 나는 영상의 앞부분은 좀 빨리 속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공을 올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부러 여기는 굉장히 빨리 해보고 여기는 등속, 여기는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공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갖다 놓고 키프레임이란다. 기준선을 갖다 놓고 비트 추가하시면 공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 조절을 중간중간마다 할 수도 있어요. 아까는 그냥 통째로 2배속 이렇게 바꾸는 거라면 얘는 어느 부분은 빠르고 영상의 어느 부분은 느리게 편집됐을 겁니다. 보시면은 자, 빨리 하고 여기서 느려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내가 빠르게 일부분만 느리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수영장을 잘 안 가긴 하겠지만 왜냐면 그래도 추워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물을 튀기잖아요. 근데 그 물을 튀기는 그 장면에서 물이 퍼지는 거를 좀 느리게 찍겠다 하면은 여기서 속도를 그 부분만 느리게 했을 때 꽤 괜찮은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속도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일상에서 좀 써보고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상에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게요. 저는 등속으로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서 속도만 2배속 정도로 조절을 해보죠. 선생님, 네. 사진은 속도가 안 돼요? 사진은 속도가 안 돼요. 그 대신에 여긴 다 영상이니까 사진 한 개만 가져와서 설명할게요. 일단 요런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전혀 좀 생뚱맞은 사진인데 사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3초로 가져와져요. 근데 여기 보면 요 막대 보이죠? 얘를 늘려서 더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는 속도라는 개념은 없지만 길이는 내가 어느 정도 보이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컷 편집에서 속도까지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잠깐 받아보고 질문 없으면 키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질문 받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니까 아까 40몇 초짜리가 28초로 줄었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가 또 느린 것 같네. 속도를 조절. 1.5조, 1.5배속 정도 하죠. 그러면 요 영상에서는 조금 위쪽으로 올리고 좀 크게 해서 손이 좀 덜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너무 가까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키프레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건데요. 키프레임은 어떤 효과를 말하냐면 아까 예를 들어 제가 사진 한 개 가져온 거 요걸로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올려줬어요. 얘는 제가 그냥 1대1로 찍은 거다 보니까 양 옆에가 지금 위아래가 까맣게 이렇게 공간이 보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크기를 크게 확대하는 영상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기준점이 되는 위치, 영상을 선택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하시고 기준점, 처음 시작점이 되는 위치에 흰색 바를 갖다 놔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요. 한 이쯤으로 하겠다면 이렇게 갖다 놓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 마름모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찍으니까 여기 빨간색 마름모가 생겼죠. 그리고 제가 한 이쯤에서 화면을 확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흰색 기준점을 갖다 놔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이 그립을 늘릴게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키프레임 하나 누를게요. 그리고 저기 요쯤에서는 한번 회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쯤에서 이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회전을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돌릴까요? 한 360도? 이 정도? 360도면 완전히 한 바퀴 돈 거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영상이 다시 작아지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다시 화면을 줄여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꾸 막대가 이렇게 막대란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키프레임이 자꾸 생깁니다. 여기서는 제가 확 크게 할게요. 쭉. 더.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 한 개만으로. 쓸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영상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혹시 영상이 여기 길이가 너무 좁아서 편집이 어려우실 때는 이 미리 보기 화면 있죠? 미리 보기 화면이 아니라 이 타임라인 화면에서 두 손가락으로 늘리시는 영상을 미리 보기를 좀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는 이렇게 줄여서 작게 많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늘린다고 영상 자체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작업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타임라인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위치에서 만약에 이 영상에 다시 키프레임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쯤에서는 다시 키프레임을 이렇게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키프레임이 생기죠.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둬볼까요? 그러면 영상에서도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내려가는 게 싫어서 저는 이쯤에서는 영상을 위로 올릴게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맞춰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영상에서 너무 화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화면을 좀 확대를 했고 이렇게 해서 맞추니까 조금 더 느낌이 달라졌죠. 원래 영상에 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좀 활용해서 꾸며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을.
자, 저는 요거는 이제 설명하느라고 달아놨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삭제할게요. 만약에 내가 삭제했는데 잘못 삭제했다 이런 경우는 되돌리기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나타납니다. 요거는 다시 실행이라고, 얘는 실행 취소라고 해요. 지금은 삭제할 게 맞으니까 삭제. 자, 컷 편집 말씀드렸고요. 일단 설명을 한 번씩 쭉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분할은 아까처럼 영상의 일부를 자를 때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속도는 영상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은 속도를 빠르게, 반대로 튜토리얼 영상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안무를 추는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속도를 느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쉽게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속도를 느리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속도라는 기능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영상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인, 아웃 조합은 인은 처음 이제 영상이 생길 때, 나타날 때, 아웃은 영상이 사라질 때, 조합은 중간을 말해요. 중간에 영상이 있는 동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프로라고 적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돈을 내셔야 쓸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프로가 아닌 것들도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요 프로 안 적힌 것들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의 효과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럼 사셔서 쓰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블라인드 효과를 넣겠다 하면은 처음에 나타날 때 이렇게 블라인드로 효과가 나타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뭐 0.5S는 뭐냐면 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내가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맞춰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애니메이션에서 아웃이라는 거는 끝날 때,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의 클립을 선택했다면 그 클립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만약 회전하면서 사라지게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에 효과가 보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건지 고를 수가 있고, 중간에 이 조합이라는 건 이 중간 영역이에요. 중간 영역에 내가 어떤 효과를 넣겠냐 라는 건데, 예를 들어 줌 효과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 넣을 거냐 나와요. 그래서 인 하자마자 계속 줌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위치에만 이렇게 줌 효과가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었을 영상을 한번 감상해보죠. 줌이 한번 나왔죠.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효과가 지금 필요가 없으므로 되돌리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 인기, 속도, 뭐 AI 그림 해서 쭉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 클립에 적용할 스타일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에 맞춰서 플래시가 탕탕 터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 영상이 되겠고요.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에는 이렇게 색깔이 나오기는 해요. 뭐 3D 만화로 만든다든지 자동 속도로 해서 만약에 춤이면 이런 춤 부분에 딱딱 맞춰서 속도를 맞춰주거나 클론 나가기, 흡수하기 이런 효과들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영상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클론 나가기를 해놓으면 계속해서 내 자체가 복사가 되는, 클론이 복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고요. 클론 흡수하기는 처음에 이제 클론들이 쭉 있는데 내가 걸어가면서 클론이 점점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효과를 넣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느낌들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영상마다 효과를 다르게 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 트래킹 같은 경우는 뭐냐면 AI 움직임과 카메라 트래킹이 있는데요. 다 프로 버전이에요.
그래서 쓰실 수는 아마 없을 건데 일단 말씀만 드릴게요. 이 트래킹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 영상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만약에 훑는 이런 영상이 있다면 불 영상을 손바닥에 트래킹을 맞춰 놓게 되면 불이 손바닥을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료 효과는 아니므로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영상에 소리가 있는데요. 소리 볼륨을 낮추거나 높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상 안에다가 이제 음악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영상의 소리가 시끌벅적한데 음악까지 들어가면 진짜 소음이에요. 그럼 영상의 소리를 내가 낮추겠다. 이런 게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뭐 강의 영상이다. 그러면 오히려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음량을 높이시면 돼요. 네, 지금 들리죠 이제? 그래서 영상 자체의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지금 집어넣었던 영상의 소리는 제가 다 없애고 싶거든요. 그럼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볼륨을 조절할 게 아니라 맨 끝에 보면 음소거라고 요 앞에 있어요. 요걸 누르면 요 동영상에 있는 사운드들이 모두 꺼지니까는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제 들어보면 소리 안 들릴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편집인데요. 편집은 자르기거든요. 그래서 뭐 회전하거나 아니면은 좌우 바꾸거나 이런 효과들을 말하는데 별로 쓸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만약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뭐 잘라낸다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상위 메뉴로 넘어갈 때 자동 리프레임은 프로 버전에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오려내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크로마키 영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배경이 없이 사람만 따로 따고 싶다거나 이럴 때 크로마키로 오려내기 효과를 쓰곤 해요. 지금 요 영상에서 제가 배경 제거를 해보면 이렇게 배경이 제거돼서 홍합 약간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는 맞지 않는 효과일 것 같아요. 다시 되돌릴게요. 자, 맞춤형 오려내기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내가 그려서 오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로 필요 없는 부분을 문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라낼 때 이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컬러를 찍어서 그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런 하얀 원 같은 게 보이죠? 얘를 움직여서 내가 없앨 색깔 부분을 찍고 채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없앨 건지 여기서 이제 맞추면 이렇게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크로마키 영상을 찍을 때는 크로마키 천이라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녹색 또는 파란색 천을 많이 씁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크로마키를 많이 쓰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들이 막 스턴트맨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장소에서 바로 촬영하기가 어렵다 보니 보통 이제 세트장 안에서 막 싸우고 촬영하는 것을 찍고 그 세트장 배경에는 보통 녹색이나 파란색의 그 크로마키 천으로 덮어놔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크로마키의 장면 뒤쪽에는 내가 이제 다른 장면을 깔아 놓으면은 그 안에서 내가 막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이따 크로마키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맞으니까 이렇게 잘라내면은 맛없어 보이잖아요.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레이는 뭐냐면 우리 영상을 지금 한 줄로만 쭉 배열을 했지만 이 위쪽에다가 이 영상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선택해서 그 영상을 오버레이 하겠다 하면은 이 영상이 이렇게 뒤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영상 위에다가 얹어서 쓴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PIP 부분 또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라 지금 요 정도만 일단 설명하고요.
기본은 뭐 X축, Y축 늘리는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필터. 필터는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보면요. 영상에 약간 분위기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필터를 좀 깔아주면 좋아요. 약간 색감이 보정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가 지금 바로 안 보여서 지금은 넘어가는데, 조정 같은 경우는 영상 자체의 밝기나 대비를 맞출 때 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맛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에 가서 대비를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밝기를 조금 더 밝게 해준다든지 약간 이렇게 영상 자체를 편집을 하실 때 들어가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커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스티커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골라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캡컷 환경에서 좀 잘 안 불러와지는 게 좀 있네요. 자,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스티커는 저쪽에서 보였던 거구나. 다시 보정은 뭐냐면요, 얼굴을 이제 보정할 때 쓰는데 지금 여기 메뉴에는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 있는 걸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얼굴 있는 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정을 누르면 얼굴을 보정할 거냐 몸을 보정할 거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얼굴밖에 없으니까 얼굴을 보정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보정하겠다 누르면 효과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매끈하게 하겠다라든지 뭐 피부톤을 밝게 하겠다라든지, 이 프로 버전이라서 이거는 못 바꾸네요. 유료여야 바꾸겠네. 자, 뭐 미백 효과를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다크가 있으면 다크서클을 제거한다라든지 이렇게 효과들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고쳐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몸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대한 효과인데 다리를 길게 하거나 영상에서 다리 짧게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뭐 또 슬림하게 하거나 머리 크기를 좀 작게 만들거나 요런 효과들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 얼굴이나 뭐 이렇게 사람을 찍은 영상이라고 했을 때는 요런 걸 조절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은 이 영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좀 할게요. 보정까지 얘기했고, 마스크는 뭐냐면 일부를 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는 가리는 효과예요. 만약에 분할을 놓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보이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이 보이게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따가 PIP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따가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되돌리기. 복사 아까 얘기했고, 교체 같은 경우는 알 것 같죠?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바꿀 때. 그리고 오디오 추출은 이 영상이 만약 뮤직비디오다 그러면은 음악만 따로 빼낼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음악을 추출하는 기능이고,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왜 달리기를 막 한다 라고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왜 뒤에가 번져 보이면 되게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가 모션 블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핸드폰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손이 떨려서 많이 막 흔들리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약간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이 영상을 투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영상의 캔버스 자체가 까만색 배경이다 보니까 어두워지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투명 효과도 가능하더라. 역방향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프리즈 말씀드릴게요. 프리즈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내가 이 부분에서 영상이 쭉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설명을 좀 적어서 놓고 싶어요. 그럼 프리즈를 누르면 지금 컷이 있는 부분에 한 3초 정도의 사진이 찍혀서 들어갑니다. 물론 이 초는 내가 원한다면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멈춰 있는 장면이 일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리즈는 내가 이렇게 잠시 멈추는 장면을 만들고 싶을 때 프리즈를 써서 그 멈추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영상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네, 프리즈는 삭제했고 그 다음 음성 효과,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목소리가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그 목소리를 에코가 들어간 목소리라든지 기계음 목소리라든지 음성을 변조를 할 수 있는 게 음성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효과가 얘가 잘 안 불러가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필요한 건 아니라서. 자, 노이즈 제거 같은 경우는 잡음 제거하는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동영상을 선택했을 때 그 동영상의 편집 효과들은 일단 쭉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디오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아마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 네모가 하나씩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장면 전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당 장면이 전환될 때 그냥 화면에서 그냥 전환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요 하얀색 사각형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전환 효과를 내가 설정해서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전환 효과가 있다면 선택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효과가 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다면, 물론 프로 버전 아닌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설정해서 달아주면은 뭔가 그래도 좀 생동감 있는 어떤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프로 버전은 쓰지 마시고 지금은 무료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효과가 들어가면 나비 넥타이 모양의 표시가, 그러니까 리본 모양의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전환 효과까지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때 보셨다면은 오디오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오에는 사운드, 브랜드 음악, 저작권, 편집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사운드부터, 사운드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캡컷이라는 어플에 여러 가지 노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여행 노래에서 이 노래를 들어보겠다면 노래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볼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플러스 해서 이렇게 노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래가 한없이 가죠. 기본적으로 캡컷은요, 노래를 넣으면 노래에 맞춰서 영상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넣지 않은 부분은 까맣게 빈 화면이 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의 일단 노래의 길이를 영상에 맞춰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의 끝쯤에 이렇게 흰색 기준선을 맞춰 주시고 밑에 있는 노래를 선택한 후에 분할 하고 뒤에 부분은 삭제, 이렇게 하시면 영상을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노래가 나오게 할 수가 있는데요. 끝에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뭔가 딱 이상하게 끊기는 게 들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노래를 일단 선택하시고 희미하게를 해서 끝부분에 페이드 아웃 효과를 주시면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끝부분만 들어볼게요. 이 부분이죠? 마우스로 움직이니까 이게 자꾸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잔잔하게 끝나니까는 어색함이 훨씬 덜할 거예요. 자, 영상에 소리를 넣는데요. 음악을 넣었을 때 음악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볼륨을 줄이시면 돼요. 반대로 볼륨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음성 효과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다른 효과를 넣을 때 들어가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사운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사운드에서는 힐링, 로맨스, 리듬, 신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틱톡이 아니라 캡컷에서 제공하는 음악 말고 다른 것도 연결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은 뭐냐면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이나 사운드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를 내가 어떤 동영상에서 추출하겠다. 그러면 동영상에서 사운드 추출을 해서 내가 저장해 놓은 동영상의 사운드를 가져다가 넣겠다도 가능하시죠. 넣는 거는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흰색 바 있는 대로 넣어지거든요. 저는 이 앞부분을 잘라내고 싶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맞추고 선택해서 분할, 앞에 부분 선택해서 삭제. 요거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서 두면은 내가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음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음악을 넣게 되면 실제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쇼츠로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한다면 저작권 부분에 사실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음악에 대한 어떤 수익을 얻지는 못하게 그렇게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아까 영상대로 일단 저는 다른 음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브랜드 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브랜드의 음악들을 체크해서 넣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브랜드 음악이 있다면 여기다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이건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어서 저작권에 해당하는 음악이 있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편집 효과 볼게요. 편집 효과는 뭐냐면 동영상이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와우 라든지 아니면 짝짝짝 박수를 친다든지 띠용이라든지 어떤 효과음을 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소리들을 넣는 거예요. 뭐 퍼포먼스, 싸움, 공포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소리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흰색 바를 갖다 놓고 편집 효과에서 소리를 집어넣으면 그 부분에 소리가 들어가지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옆에 있는 사운드 추출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사운드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유튜브에 어떤 내가 다운받아 놓은 동영상이 있다면 거기서 노래만 추출해서 쓰고 싶다라든지 이럴 때 쓰시는 기능이니까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까랑 똑같아서. 자, 그 다음에 옆에 녹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녹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넣는 걸 녹음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제가 릴스나 쇼츠 컨텐츠를 만들 때는요, 영상을 이렇게 컷 편집하고 음악을 깔아놓은 후에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넣고는 해요. 근데 이렇게 막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미리 종이에다가 대본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녹음할 때 그 대본을 읽으시면 제일 그래도
짜임새 있게 내가 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요거에 대한 대본을 따로 쓴 게 아니니까 좀 버벅거리면서 녹음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마이크가 있고요. 만약 깔끔하게 내 목소리를 따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핸드폰에 사실 연결하는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제일 깔끔하게 딸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핀 마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핀 마이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목소리, 생 목소리를 제 핸드폰에 그냥 녹음할 거니까 참고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3, 2, 1 초를 세고 지금부터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녹음해 볼게요. 자, 그러고 여기 체크 누르면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가 녹음된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가 돼서 들어간 거 보이죠? 한번 들어도 볼게요. 부터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녹음해 볼게요. 자, 들리긴 들리는데 뭔가 웅얼웅얼거리고 끝났죠? 그래서 이 목소리를 좀 키워야 돼요. 선택해서 볼륨을 아까 키워주시면 돼요. 부터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녹음해 볼게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녹음까지 일단 음악 부분의 파트는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또 받아보고요. 질문이 없다면 텍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텍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추가 같은 경우는 내가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흰색 막대를 내가 텍스트를 적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위치에다가 적겠다. 시작 위치에 이렇게 흰색 바를 갖다 놓고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입력이란 창이 뜨면서 여기 입력할 수 있게 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적으시면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글꼴이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글꼴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예쁜 다양한 글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을 골라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크기는 두 손가락으로 늘리면 커지고 반대로 줄이면 작아져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정도로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시고 옆에 보면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스타일은 뭐냐면 여러가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부의 어떤 색깔만 바꾸고 싶어요. 홍합전골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홍합전골만 블록을 지정을 해서 그럼 이렇게 블록 지정됐죠? 얘가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블록을 지정해서 나는 홍합전골 부분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일부만 색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획, 글로 이렇게 있는데 획은 이 테두리예요. 테두리의 색깔을 설정을 하거나 그런 것도 두께를 맞추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일단 되게 좋은 점이 내가 블록 지정한 부분만 따로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설정도 가능하므로 활용하시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더라 라는 게 제가 이 캡컷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스타일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스타일도 되게 많아요. 글로우는 뭐냐면 바깥에 빛나는 효과. 그리고 배경은 뭐냐면 바깥에 이렇게 배경 까는 거.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도 당연히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투명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깔 수가 있어요. 그림자. 이건 글씨에 이제 그림자 넣는 효과. 곡선. 이건 이제 글씨를 이렇게 둥글려서 적을 때. 뭐 간격, 글씨 간의 뭐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맞추는 거예요. 크기나 뭐 이렇게 글씨의 어떤 그 정렬 방식까지 설정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서
만약에 쓰신다면은 진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들어있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편집 효과 부분은 어떤 거냐, 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꼴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글꼴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해당 글꼴 형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뀝니다.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분홍분홍해서. 아니면 빨갛게 할까요? 이렇게? 네,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트렌딩, 기본, 분홍, 파랑 컬러 해서 각각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골라서 설정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자, 애니메이션은 뭐냐? 얘가 그냥 뚝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등장할 때 효과를 멋있게 나오게 할 수도 있죠. 여기 프로 버튼에는 무료가 아니니까 무료인 것들 중에 골라볼게요. 예를 들어 레트로 타자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길인데요. 이거 애니메이션 길이를 길게 해주면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가. 괜찮죠? 그래서 입장할 때, 그러니까 나타날 때, 퇴장은 뭐냐면 이 글씨가 사라질 때 어떻게 효과를 넣을 거냐. 만약 이렇게 기울어져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럼 길이는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맞춰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고리는 중간이에요. 중간에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어서 저는 입장만 넣을게요. 퇴장은 없음. 그러면 부터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텍스트를 쓰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텍스트 추가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 분할은 텍스트를 분할하는 거예요. 별다른 건 없으므로 넘어가고, 스타일은 텍스트를 수정할 때, 그죠? 스티커는 예를 들어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면 여기다가 조금 이쁘게 꾸미고 싶잖아요. 그럼 스티커를 눌러서 꾸며줄 수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있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가 있다면 해당 효과를 고르시면 됩니다. 캡컷에 모자이크 효과가 없는 대신에 스티커에 저런 모자이크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가 살리겠다. 그런 것도 괜찮죠. 효과가 진짜 많으므로 찾아보세요. 저는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곰돌이로 가져왔는데, 이 곰돌이를 위치를 이렇게 올려서 배치를 하고 좀 밑으로 내려야겠네요. 이 정도 약간 기울여 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내가 애니메이션을 달겠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시작 효과, 끝 효과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효과를 주고 싶고요. 저는 여기 글씨쯤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이쯤에서는 이렇게 사라지게. 그러면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동 캡션은 뭐냐면, 이 동영상에 만약에 목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 캡션을 이용해서 동영상에 있는 목소리를 캡션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목소리를 다 음소거해서 목소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 자동 캡션을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아까 제가 음성 녹음한 거 있었죠? 요거를 가지고 할게요. 좀 뒤쪽에 놔서 좀 차이가 보이게 배치를 해놓고 자동 캡션 한번 눌러보죠. 자, 음성 녹음한 것을 자동 캡션을 하겠다. 템플릿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글씨가 적혔음 해요. 아니면 이런 거 눌러서 설정해도 돼요. 어쨌든 시작 누르면 자동 캡션이 달려집니다. 만약에 동영상 안에 소리가 있었다면, 음성이 있었다면 그 음성이 캡션이 돼서 대사가 될 거고요. 지금 저는 이 동영상 안의 음성은 음소거를 했고, 제가 아까 음성 녹음을 했잖아요.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녹음해 볼게요. 다 나오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타이핑한 것과 좀 다른 점은 타이핑한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타이핑한 게 보이지만요. 내가 음성 녹음했던 또는 영상에 있던 것을 자동 캡션으로 단 거는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음성 녹음이나 아니면 캡션을 자동으로 단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얘가 이 밑에 있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얘를 좀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글씨를 적당하게 좀 키워서 놓고 여기 밑에 있는 스타일을 편집 효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씨로 적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스타일에 있는 까만색, 흰색 이걸로 할게요. 요게 저는 이뻐 보여서. 요거 글꼴도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책 이런 걸 골라서 놓으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부터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어색해요. 그럼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일괄 편집에서 여기서 내가 편집하겠다.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여기 자막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면 되겠네요. 얘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줄이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화면 터치해서 편집할 때 제가 엔터를 안 쳐서 그런 거니까 엔터 쳐서 바꿔 놓을게요. 다시 따닥해서 여기서 바꿀게요. 그래야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길이는 음성에 맞춰서 늘리면 될 것 같고요. 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늘려도 되겠네요. 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녹음해 볼게요. 자, 어려웠나요? 일단 요것도 편집할 때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내려서 놓으면은 예쁘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스나 뭐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내 목소리랑 같은 내용이 타이핑이 돼서 적혀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 템플릿 요것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요 중간쯤에 여기 빈 공간에서 얘기할게요. 텍스트 템플릿은 텍스트를 미리 적어 놓은 템플릿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예쁘게 꾸며져 있는 글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을이 좋아요인가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마음에 들어서 집어넣어 보면 그게 이제 글씨가 적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따닥 하면은 글씨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 있는 쭈꾸미 전골, 이렇게 제가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길이 내가 조절하면 되고, 그래서 왜 제목 부분에 이런 식으로 꾸며 넣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부터 제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들어 자동 가사는 음악이 있을 때 그 음악에 가사를 달아주는 걸 자동 가사라고 합니다. 지금 요 영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므로 넘어가고요. 그리기 같은 경우는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트 모양을 그리거나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터치하고 일단 브러쉬를 고르고, 요걸로 할까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 넣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자, 그럼 텍스트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금방 설명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잠시 받아보고 질문이 없으면 오버레이서부터 또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기 때문에
한 부분만 좀 파트만 잠깐 연습해 보시고 질문을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넣기는 시간상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자, 텍스트 부분 질문 받아요. 자, 그럼 오버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가끔 보면은 TV 영상에서도 오른쪽 상단쯤에 그 영상에 프로그램 로고가 찍혀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영상 안에 영상이 또 보이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죠. 그런 게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일단 오버레이에서는 PIP 추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PIP가 사진 위에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 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PIP 추가를 해서 내가 예전에 우리 로고 만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샌드애니어에 옮겨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사진을 이렇게 가져와서 추가를 하시면 내 로고를 가져와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줄여서 놓을 수가 있고, 이 로고를 그냥 놓으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불투명도 있었잖아요. 불투명도를 연하게 해서 이렇게 연하게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끝까지 이렇게 끌어놓게 된다면 영상의 끝까지 그림이 나오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영상을 가져다 쓸 수 없게 워터마크가 찍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아, 여기가 어디 거 영상이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내 눈에 익히게끔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쇼폰 컨텐츠는 짧은 영상이니까 그 짧은 영상 안에 유용한 정보를 담으면서 자기네 로고를 이렇게 박아놓게 된다면 아, 여기서 이런 좋은 영상, 그러니까 좋은 어떤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기도 쉬울 거고, 또한 다른 데서 잘라다가 쓰기도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워터마크를 찍어서 넣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PRP는 어떤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거냐면 영상 안에 동영상을 추가해서 넣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단은 영상 아무거나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얘랑은 전혀 좀 상관이 없는 영상이긴 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오늘 칼국수 먹은 영상이에요. 자, 이렇게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럼 영상 안에 또 다른 영상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이렇게 올리니까 얘가 사각형으로 보이니까 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동그란 안에다가 영상을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잘라서 영상을 넣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때 여기 위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마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마스크를 이용해서 원형으로 얘를 넣고 여기 위아래에 화살표 부분을 조절해서 내가 동영상이 보이게 할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가장자리를 흐리게 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하면은 가해를 내가 약간 흐리게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마음에 들게 잘 됐다 하면은 여기 밑에 체크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얘가 잘 돼줄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크로마키 그 AI 사진을 촬영할 때 찍은 영상이에요. 요걸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네, 화장 안 한 채로 가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자, 아까 여기 오려내기란 효과가 있었죠? 여기서 배경 제거나 크로마키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배경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배경이 제거됐죠? 체크. 네, 좀 이쁘게 꾸미고 갈 걸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잠시 저를 넣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경이 깔끔하다면 배경 부분에서 나만 또는 등장인물만 이렇게 잘라다가 집어넣는 그런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얘가 좀 어둡죠? 지금 자른 영상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조정 있었잖아요. 조정해서 밝기를 좀 올리고 대비를 좀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두게 된다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민망했지만 효과는 제대로 보이니까 일단 이거 보여드렸고요. 얼른 지울게요. PIP는 이런 용도로도 쓰기도 해요. 또 하나, 아예 삭제하자. 잠시만요. 되돌리기 하니까 꽤 많네. 얘 좀 삭제 좀 할게요. 또 하나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PIP에서 요리 영상을 하나 또 올려놓을게요. 위에다가 예를 들어 이 후라이팬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영상이 맞죠? 근데 여기서 아까 있는 마스크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분할로 놓으면은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이 노란색 선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체크하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영상 안에서 두 가지 영상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것도 되게 멋있게 효과가 나올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마스크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마스크를 할 때 요거는 아까 투명도라고 했어요. 요 사이가 이렇게 흐려지는 거. 아까 키프레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마스크에도 역시 키프레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위치쯤에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얘를 이렇게 덮어버릴까요? 그러면 얘가 이런 영상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덮어지는 영상. 만약에 이쯤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다시 걷어볼게요. 반대로 뭐 회전하면서 걷을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알아서.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어요. 마스크 자체가 효과가 다양하게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선형 마스크만 이용했지만 마스크 안에 다양한 마스크 효과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버레이는 요 정도 하고 편집 효과 얘기할게요. 편집 효과에는 동영상 효과, 신체 효과가 있는데요. 요거는 앞에서 컷 편집 때 얘기 드렸던 효과들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빨리 안 떴는데 요런 식의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이런 효과를 적용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면 이 영상 안에서만 여기 파란색, 보라색으로 나온 부분만 그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타나게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확대가 됐었던 제 목소리가 거죠. 그리고 신체 효과는 뭐냐면 사람이 있을 때 해당이 되겠지만 사람의 가장자리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눈에서 뭐 광이 빛이 막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느낌들의 효과를 내줄 수가 있어요. 좀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댄스 영상 같은 거에는 이런 거 넣어주면 꽤 예쁘겠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영상마다 활용하시는 부분은 다를 테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설명 한번 할게요. 비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우리가 영상을 집어넣을 때 영상의 비율대로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유튜브에 올리고자 하는 영상이다 라고 한다면 16:9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비율을 바꿔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영상을 원래부터 내가 세로로 찍었던 영상을 가로로 바꾸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옆이 뭐 잘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고요. 옆에가 까맣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영상 자체를 찍으실 땐 내가 어디에 올릴 영상인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쇼폼 컨텐츠를 올릴 거니까 가로 영상 말고 세로 영상으로 찍어 오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게 영상을 찍을 때 먼저 기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도로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필터는 필터 효과예요. 특별한 거는 없고 아까처럼 영상 자체에 어느 부분서부터 어느 부분까지 필터 효과를 줄 것인지 또는 조정을 줄 것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영상을 선택해 놓고 그 영상에다가만 조정 효과를 줬다면 필터나 조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는 위에 따로 효과가 씌워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필터를 주겠다 라고 하면 똑같은 필터를 선택해서 골라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필터 효과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훨씬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을 예를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훨씬 부드러운 브이로그형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필터를 삭제해 볼게요. 원래 이런 느낌에서. 이해되시죠? 밝기 대비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넘어가고요. 스티커 아까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캔버스입니다. 자, 아까 제가 캔버스를 말씀드리기를 기본적으로 사진이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이 덮어지지 않은 바깥쪽 부분이 까맣게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색깔로 넣고 싶다면 그때 이용하시는 게 캔버스예요. 그래서 캔버스는 다른 색깔을 넣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경을 깔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캡컷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배경들이 있고 해당 배경 중에 마음에 드는 배경이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배경을 따로 깔 거야 라고 한다면 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배경을 가져다가 깔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흐리게는 이 지금 넣어져 있는 동영상을 뒤에 이렇게 흐리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선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제일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1080p라는 거는 동영상의 해상도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해상도는 2K, 4K까지도 돼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굳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1080으로 하셔도 된다. 왜냐면 얘가 높아지면 그만큼 해상도가 높아지는 대신에 동영상의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1080 정도도 충분해요. 그래서 따로 여기는 건들 일은 거의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위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 제일 끝에요. 요 화살표 보이시죠? 요게 내보내기예요. 요거 이제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보내는 중 이렇게 뜨면서 이 퍼센티지가 쭉 채워집니다. 여기 끝까지 가면은 내보내기 완료라고 뜨면서 실제 이 캡컷으로 편집했던 영상은 내 갤러리에 저장이 돼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계정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바로 이 영상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영상 올리는 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일단 갤러리 한번 가서 볼게요. 갤러리에 보니까 내 앨범 최근 항목에 지금 만든 영상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직접 만드셔서 저희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올리실 때 특별하게 뭘 해야 되거나 하는 건 없어요. 다 만드신 거 그냥 올려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은, 그러니까 14일 날 할 것은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컨셉의 채널을 만들 건지 한번 생각해 가지고 채널 명이라든지 한번 생각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 만들고 세팅하고 오늘 만든 영상을 이 채널에 모바일로 올려보는 거, 쇼츠로 올려보는 거, 그거 할 거거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